네, 잠시 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법 3법과 3차 상법 개정안 등 여야의 쟁점 대치 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야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서 길게는 3월 초까지 7박 8일간의 필버 전국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인사이트 서가번 홍석준 전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죠. 특히 야당에서 사법개혁 3법, 법외국제,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대법원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에서는 이걸 이제 처리하기로 했고 특히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절한 3차 상법 개정안 법안도 이제 처리에 나서는데 야당은 이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이어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일정으로 가면 3월 3일까지 7박 8일간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상황인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상황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야당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일을 좀 되게 해야 되는데 네, 발목을 잡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 원성이 심하죠 지금. 결국은 핵심이 결국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법개혁하고 사법개혁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상법 개정은 지금 주가가 5천 넘어서 6천까지 가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상법 개정 관련돼서는 이 국민적 지지가 확실히 한 거고요. 문제는 지금 이제 사법개혁 중에서 특히나 그 헌법 소원 관련돼서 기본권 보호를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사심제라고 대법에서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는데 잘 아시지만은 대법원장까지 법원 재판 처장까지 하고 그다음에 대법관까지 하면서 헌재 소장했던 이강국 소장도 본인이 반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그 보루지 결국 재판 이 절차가 아니다. 이거는 꼭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법원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걸 반대하고 있는 것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어쨌든 이걸 가지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해서 3월 3일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2월 국회 마지막까지 가서야 이제 처리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복잡한 것은 지금 대미투자 특별법이죠. 오늘 특히 두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만은 이미 법안 상정도 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이 소위 구성도 지금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사들 간에 합의를 했는데 공청회만 마치고 합의 사항도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 대미투자법이라는 게 결국 지금 트럼프와 관련돼서 미국의 투자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미 으름장까지 놨지 않습니까? 관세 인상하겠다라고.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우리 국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나 관세 관련된 문제, 우리 기업 활동에 심각한 우리 국익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법들인데 이거를 지금 같이 야당에서는 이걸 연계해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한 예는 극히 국회에서도 드물렀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여야가 서로 물밑에서라도 긴밀하게 협상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잘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도 약간 좀 불똥이 튄 그런 상황인데 7박 8일간의 이제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 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필리버스터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걸 채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민주당이 너무 좀 지나치게 입법 속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우려가 있는 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특히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어떤 문제들을 좀 없애는 그런 방향을 하는데 무조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지금 사법 개혁이 아니라 저는 사법 파괴 3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외국제. 자, 그러면 이제
판사라든지 검사가 결정을 할 때 이것이 사실 왜곡했다고 상대방들이 특히 권력자나 이렇게 그 사람들이 판사들을 이제 고소하고 수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법관들이 양심의 기초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권력자에게 계속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법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할 수 있는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재판소원제 사실상 사심제로 가는 것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제 헌법소원이 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송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사라든지 이런 어떤 소송이 벌어지면 지금도 사실은 뭐 몇 년에서 십수년이 걸리는 그런 경우도 허다한데, 이게 결국 이제 헌법소원까지 된다면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이것을 뭐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한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뭐 재산권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형사 같은 경우는 인身의 자유 문제라든지 기본권하고 관련되지 않는 소송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시간이 오래 끌 수밖에 없어서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 이런 어떤 엄청난 문제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것도 입법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은 정말 그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근본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우려가 큰 법들입니다. 사법개혁 3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 오늘부터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본회의에서는 특히 공천원금 1억 원 공천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지금은 이제 무소속이죠. 전 더불어민주당 강선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각 의원들 판단에 맡기기로 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무소속인데 뭐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처리할 사안은 아니겠죠. 어쨌든 이 사안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고, 지금 그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뭐 국회로 넘어온 이 체포동의안이 근래 들어서는 뭐 다 가결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 무소속이라고 하지만 민주당 소속이었죠. 의원인데 민주당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일단 판단은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그 집권당으로서 가장 국민의 여론 이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또 눈에 확 들어오는 사안이고, 이게 제 식구 감싸기다. 결국 내로남불이다. 뭐 이렇게 뻔하게 이 결과가 예정돼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집권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이거를 부결시킬 수는 없겠지요. 결국은 불구속 수사가 기본 원칙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특히나 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결국 구속 적부심에서 결국 본인이 실질 심사에서 결국 본인이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표결 처리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같은 어떤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이 체포동의안 가결시키는 것이 사실은 쉽지만 않지만, 워낙 강선호 의원 건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특히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강선호 의원이 계속해서 거짓 해명이 드러났죠. 첫 번째는 처음에는 이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돈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또 두 번째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 공관위에 자기는 빠졌다,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다가 했는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김경 시의원이 공천받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량을 발휘한 것으로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거짓 해명들이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분노를 더 불러일으켰고, 그런 것들이 결국 그대로 국회의원들까지 아마 전달돼서 가결이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인 어떤 판단에 맡겼는데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강선호 의원이 뭐 개별적으로 어떤 구명 노력을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도 이것이 만약에 부결됐을 때 민주당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예. 어떤 도덕적인 이미지가 큰 만큼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오후 국회 상황 한번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어제 개헌 추진을 위한 이제 첫 단추로 꼽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이 기존의 이제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에게 이제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헌재에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10여 년 전에 난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개정안이 이제 법사위를 또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본회의 절차만 남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법이 이제 개정 절차를 거치면서 이게 이제 개헌의 첫 단추로 꼽혔기 때문에 이제 이번 지선에서 개헌까지 뭐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일부. 그래서 그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예, 이 국민투표법은 지금 이게 국회에서 해도 너무하죠. 예. 결국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1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서 특히 이제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돼서 또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2015년까지 완결 지어라, 예. 개정해라. 이렇게 그 헌재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026년인 지금까지도 아직 뭐 이제 미뤄지고 있었던 사안들인데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겠죠. 결국 이제 여당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을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상정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번 지방선거 때 이 동시 투표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일부 몇몇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안건 제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직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지는 못하고 동의를 끌어내지는 못하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도 특히나 이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또 국회는 국회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 헌법이라는 이 헌법 개정이라는 문제는 단순하게 뭐 일부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사안임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매번 국회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새로 시작할 때마다 또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공약 사안으로 87년 체제를 이제 종식시키고 또 헌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 시대에 맞춰서 헌법이 개정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또 약속은 합니다만은 이 실질적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결국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이미 공약을 했고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너무 뭐 또 출범하고 아직 내란 문제도 다 해결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헌법 개정을 이슈로 파이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 최소한 지방선거는 끝나고 이 논의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은 합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또 당위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이 당위는 틀림없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재명 정권 하에서 이 문제가 임기 내에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을 합니다. 취지에는 뭐 공감하지만은 뭐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는 좀 이르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데 홍 의원님 어떻게 좀? 선생님 말씀처럼 사실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벌써 뭐 오랫동안 논의가 돼 있었습니다. 헌법 개정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는 동시에 이제 모든 어떤 전국의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진행되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항보다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그래서 1단계로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게 국민투표법입니다. 자, 지금 국민투표법은 선거법과 아울러 주권자인 어떤 국민이 구체적인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법일수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이번 국민투표법 같은 경우는 지금 실체적, 절차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절차적으로는 행안위에서 지금 법사위를 지금 통과를 했는데 담당 상임위인 행안위의 법안 소위를 통과를 하지 않고 건너뛰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절차적으로 굉장히 좀 큰 문제가 있고 또 내용적으로 본다면 재외국민, 즉 이미 선거법상에서 허용되는 재외국민 투표권을 그대로 이제 국민투표로 인정을 하는 것까지는 뭐 그런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관련돼서 이제 선관위가 뭐 압수수색의 어떤 그런 권한을 준다든지 또 선관위에 대해서 그런 어떤 비판을 했을 때 뭐 사실이 아닌 경우는 뭐 10년 이하의 징역을 뭐 할 수 있다든 이런 네. 것은 사실상 선관위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입틀막법이다. 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들의 네.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지 어떤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차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에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떤 내용 치명적인 어떤 문제를 법사위에서 민당이 지금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걸 지금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민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큰 결함을 안고 지금 국민투표법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겁니다. 예, 개헌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어떤 입장이? 예, 저는 국민투표법이 합리적으로 개정하면서 언젠가는 논의가 돼야 되는데 과연 헌법 개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방선거와 같이 치를 만큼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느냐 하는 데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의총 열고 이제 당명 개정, 행정 통합, 장 대표 기자회견과 관련한 논의를 차례대로 진행을 했는데요. 무려 낮에 11시부터 해서 한 3시간 동안 이루어졌지만은 앞선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면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입틀막 의총이다 이제 이런 주장도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선을 이제 꼭 이제 한 99일 남았나요? 그래서 단합은 커녕 이제 내분을 이어가는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예, 그 사실 입틀막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너무 말을 자유스럽게 아무 말 대잔치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 의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명 개정이죠. 일단 당명 개정이 원래는 이제 결의하려고 했는데 지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장동혁 지도부의 좀 리더십에도 조금 타격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지선을 앞두고 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다음에 행정통합인데 지금 행정통합 관련해서 지금 대전 충남은 물론이고 지금 대구 경북에서도 찬반 여론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지금 심지어 민주당 대구시당과 그리고 지지자들도 지금 대구 경북에서 선거법 개정이 없는 행정통합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신문 광고까지 내가면서까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이슈이기 때문에 의총에서 주로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세 번째 안건에는 좀 이렇게 순서로 좀 밀린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그 죽은 권력,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저런 어떤 여부를 가지고 당내에서 이렇게까지 소란스럽게 될 필요가 있느냐. 살아있는 이재명 민당 정권을 제대로 지금 심판하고 비판하고 견제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당내에서 죽은 권력에 대한 이런 어떤 논쟁을 앞두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선을 앞두고 정말 백해무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당명 개정을 좀 미룬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뭐 합리적인 그리고 딱 와닿는 당명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런 당명을 이끌고 가서는 덕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적당한 이름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군요.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좀 의총 하나를 가지고 의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야당 국민의힘 내에서 조차도 그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또 그 이런 경우는 우리 저 정당사에서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 의총이라는 게 의원들 그 회의인데 결국 의원들이 나와서 현안 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가지고 이 당 지도부와 이 그 격의 토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우리 국민들이 궁금하고 또 국민들이 바라고 또 상당수의 국민의힘 당원들조차도 최소한 이 그 절연 윤석열과의 이 관계
이거는 결혼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그에 합당하게, 의원들 간에 치열하게 이런 문제들은 좀 문제 제기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또 한동훈 대표 측 관련돼서 제명이나 배현진 의원 관련 건이나 이런 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결국 의총에서 좀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될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행정통합 문제도 그렇고, 당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당에서 최소한 지금 정책이라든지 당 지도부 간에서, 지금 현재는, 기본 틀들이 다 마련되고, 마무리 짓는 절차의 상에서의 약간의 마무리 과정이라고 봐야 될 일이지, 이 문제를 지금 현 단계에서 의원총회에서 논란을 벌일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알겠습니다. 야당이 지금 국민의 짐이 되고 있는, 그런 형국을 지금 단 한치도, 선거를 목전에 두고서까지도, 알겠습니다.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